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릴 거냐면은 얼마 전에 MBC 뉴스에서 서울 쪽 강남 쪽의 부동산이 좀 하락 신호가 있다고 하면서 언급을 한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뭐 최고가 대비 5억 정도 빠졌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언급한 아파트 단지가 뭐냐면은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 1차 현대 홈타운 59제곱미터 전용 면적입니다. 59 전용 면적 아파트를 얘기를 하면서 최고가 대비 5억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폭락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정말 그런지 그래프 한번 제가 뽑아봤죠. 저는 뉴스나 어디에서 뭐 어디 얼마 대비 뭐 얼마 빠졌다 폭락했다 이렇게 백날 얘기를 해도 저는 절대 그 뉴스를 있는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 흐름을 봐요. 여러분도 부동산 같은 걸 항상 보실 때는 흐름을 보세요. 항상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자, 방배일자 현대홈타운을 얘기하면서 MBC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얘가 2022년 8월 달에 이제 최고가 18억을 한번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얘가 2019년도에 10억 9천만 원 하던 아파트인데 이게 얘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이때 18억을 했으니까 한 7억 정도 올랐잖아요. 7억. 7억 정도 오른 상태에서 최고가를 한번 찍었다가 최고가 대비 마지막 거래 11월 달 거래가 11월 15일 날 13억 1천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5억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래프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방배제 현대 홈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올해 거래량이 6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6건이 거래량이 서초구에서 그렇게 또 적은 거래량이 아닌 게 왜냐면은 얘가 올해 거래량 1575개 비교건 중에서 58등입니다. 2023년도에 6건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이게 58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올해 거래가 딱 한 건 있는 아파트가 겁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 쪽에 음,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활발하진 않은데 어쨌든 방배일자 현대 홈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3년에 6건밖에 거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얘 가격 흐름을 한번 보면은 3월 달에 12억 7천만 원 한번 찍어요. 2023년 3월에. 자, 그리고 5월 달, 올해 5월에 14억 7천 원 찍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14억 8천 원 찍어요.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만에 된 거, 넉 달 만에 거래가 된 게, 이게 7월 달 거래됐다가 마지막 11월 달 거래니까 11월 15일 거래입니다. 13억 1천만 원 찍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1,700 정도, 아니, 1억 7천 정도 떨어진 금액에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7월 달 거래 대비 1억 7천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MBC에서 왜 이거를 언급을 했냐면은 사실 다른 아파트들은요, 다른 아파트들은 11월 달 거래가 거의 없어요. 11월 달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언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방배 1차가 11월 달에 딱 거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언급을 한 건데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고가 대비 5억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거품이 끼지 않은 시기의 가격대를 언제로 보냐면 2019년 1월 달 정도의 가격으로 봐요. 2019년 1월 달의 가격을 보면 얘는 10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얘는 뭐 이 이후에도 뭐 한 10억 2,700 이렇게 좀 거래가 됐던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거품이 끼지 않았을 때 가격은 한 10억 정도 선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람마다 경향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거품이 빠졌을 때 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요 가격이 13억이니까 한 3억 정도 거품이 꼈잖아요. 왜 제가 이걸 거품이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요 코로나 시기에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 저금리 때문에 너무 급등했고, 이 거품이 빠지지, 아직 덜 빠진 상태에서 다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특례 보금자리 이론 때문에. 그래서 요게 마지막에 거래된 13억 천, 얘도 사실 전 3억 정도 거품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뭐 전문가들이 여기서 30% 정도 강남 쪽 아파트가 더 빠질 거다. 이건 서초구긴 하지만, 서울 쪽 아파트가 현재 가격 대비 30%는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영끌족이 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급매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애초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가격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볼까요? 서울 있는 서초구에서 올해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아파트가 반포자이입니다. 반포자이 84제곱미터. 반포자이 84제곱미터가 올해 28건이 거래되는데, 28건 거래된 게 1위예요, 1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사실 28개 거래라면 그렇게 많은 거래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거래가 없었으면 28건이 1위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 마지막 거래 볼까요? 마지막 거래가 9월 거래입니다. 9월 거래. 자, 여기 1월부터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때가 하한가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가 좀 붙잖아요. 그죠? 거래가 계속 붙다가 쭉쭉쭉 붙었잖아요. 여기도 점들 많이 있고, 이 빨간색은 등기 신고가 완료된 것, 노란색은 아직 등기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가 그래도 드문드문 계속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9월 26일 거래가 되고 나서 10월, 11월 2달 동안 단 한 건도 거래가 신고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아파트 매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거래량 좀 붙으면서 거래량 상승하면서 가격이 같이 상승하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가격 상승은 무조건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그 지역의 특별한 대장 아파트다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가격 상승은 무조건 거래량 상승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래량 붙으면서 가격 붙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가 없어요. 9월 달부터 단 한 건의 거래가 신고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래가 없다? 가격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빠질지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음, 2019년도 가격대까지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때 이 지나치게 영끌에서 많이 이제 사신 분들이 있는데, 영끌로 많이 이제 하신 분들이, 이거 뭐 반포자 여기를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 여러 곳의 아파트들도 요 시기에 영끌이 이제 급증을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가 잘 안 돼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실 텐데, 특히 요때 비싼 이자에 이제 다시 사셨던 분들, 요 시기에 올해 한 9월 달, 8월에서 9월 달 정도 사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이자 부담도 세고 아파트가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또 이제 이자를 감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힘드실 텐데, 이때 영끌에서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자를 못 버티고 과연 급매물로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하락을 좀 이끌 거예요. 영끌하신 분들이 급매물을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내놓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냥 아파트 가격 흐름이 형성이 될 텐데, 아직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자, 제가 서초구에 부동산 지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요, 올해 5월 달경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이제 2023년 1월부터 계속 하락을 이렇게 했다가 쭉 하락하는 거 보이죠? 이 노란색 선이 서초구 가격 흐름입니다. 자, 이 하늘색 선은 전국의 가격 흐름인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시기 거품이 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왜? 가격이 좀 전국 대비 적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워낙 서초구는 유명한 지역, 우리나라 뭐 강남 서초는 유명한 곳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좀 프리미엄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겠죠. 이때는. 근데 얘가
이 거품이 좀 덜 빠진 상태에서 다시 가격 상승을 쭉 해요. 5월 달에 전주 대비 가격 상승을 한번 돌아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전주 대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11월 달까지. 근데 딱 한 번. 마지막 11월 20일 주단위 통계에서 11월 20일 날 전주 대비 하락을 했어요.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전주 대비 하락 한 15달 만에 처음으로 전주 대비 하락으로 돌아서 가지고 얘가 103.79를 찍었는데 이게 보이죠? 전주 대비 막대가 상승으로 계속하다가 막대가 점점점 내려오더만 하락으로 돌아섰잖아요. 이제 하락이 인제 시작입니다. 하락이 인제 시작이에요. 인제 하락 시작할 거고 이 하락이 몇 개월을 유지하냐 요게 좀 중요하겠는데 저는 한 내년 6월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 왜냐면은 금리라든가 우리나라 경기라든가 뭐 건설 경영 이런 다양한 어떤 이 지표가 그렇게 좋아질 기미가 없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장기 경제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게 단기 침체가 아닙니다. 장기 침체예요. 한두 달, 뭐 석 달, 한 분기 만에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제 거래량을 따라서 계속 빠질 건데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자, 이제 오늘 마무리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건 상승하는 이유가 있고 하락하는 건 하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다. 이 아파트 가격 잘못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부동산 더 폭락해야 된다.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망해야 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 건 그렇게 형성된 이유가 있고 그걸 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뭐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소득의 소득 수준 상승 대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제가 뭐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비율이라는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GDP 대비 주택 가격이 그 차이가 3.15배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21년 이게 자료면 2021년 마지막 통계인데 아마 2000 지금 최근 들어서는 더 아마 이렇게 갭이 벌어졌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 우리가 소득이 느는 이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2019년도부터예요. 2019년도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래도 이게 한 2.3배, 2점, 그러니까 GDP 대비 주택 가격 이 비율의 이 배율이 주택 가격과 GDP 소득 수준 차이 갭이 뭐 2.3배, 2.2배, 2.3배 이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2019년 들어서면은 2.6배, 2020년에 2.9배, 2021년에 최초로 3배를 넘었어요. 3배를 넘었어요. 우리 소득 수준 상승보다
주택가격 상승이 3배 이상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보다 비율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게 극도로 심해진 게 2019년도부터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 들어서는 뭐 3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2019년도를 제가 이제 기점으로 좀 보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가격이 그나마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 대비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이었던 시절이에요, 이게. 그나마 이때도 싼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때 발생한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지금 도래한 거죠. 왜? 20, 30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올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특례보험자 이론이나 상품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연끌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 가격 떨어진 걸 눈으로 봤거든요. 2021년, 2022년 그렇게 상승했던 아파트가 2022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도 그때부터 연끌하지 마라, 연끌 위험하다, 연끌적 죽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막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다시 20, 30대 연끌 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다시 연끌을 해버린 거예요. 왜? 지금 아니면 아파트를 못 산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가는데 아마 지금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무리해서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중에선 굉장히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은 인제 시작입니다. 인제 시작이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꾸준히 거래량과 아파트 가격이 빠질 거예요. 이게 과연 2019년도 수준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제가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아마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관들도 있고요. 저도 솔직하게 한 그때 정도로 빠르질 것 같긴 합니다. 왜? 급매물들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에 뭐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급매물 잘 안 나오겠죠. 왜? 아직까지 버티는 시기니까. 그러나 한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급매물이 하나둘씩 나오겠죠. 금리를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은 관망할 때다. 왜? 지금은 고점입니다. 고점. 지금은 절대 저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얘가 가격이 빠지는지 지속적으로 보시다가 반등하는 그 순간부터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돼요. 뭐 제가 앞으로 그거 관련 영상 꾸준히 올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좀 앞으로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